안녕하세요. 한국제약 임재원입니다.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HIV 에이즈 정의 감염, 증상, HIV 관리, 치료, HIV 치료제 기전 및 종료, HIV 치료 전략과 복약 수능도 이렇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HIV와 에이즈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며 이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역 결핍 바이러스 자체를 말합니다. 즉, HIV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면역이 결핍된 질병 상태를 에이즈라고 합니다. HIV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환경에 약하고 돌연 변이가 많아 약제에 대한 내성이 쉽게 나타납니다. 체내에서 특히 CD4 T셀과 같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와 증상이 발현된 환자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HIV 감염인인 경우 HIV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었으나 신체상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HIV가 인체 내에 침투했지만 CD4 양성 T세포 내에 잠복해 있는 상태로서 일정한 면역 지수를 유지하고 있어 특별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서 바이러스의 증식에 의해 사람의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 면역의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즉,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걸리지 않는 종류의 감염이나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임상 상태를 일반적으로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HIV의 감염 원으로서 중요한 것은 혈액, 정액, 질분비액 등의 체액입니다. 따라서 성행위, 수혈, 주사기의 공유, 출산 시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되는 수직 감염을 통해 에이즈의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에이즈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수영장, 대중목욕탕, 화장실 사용, 침이나 눈물, 모기를 통한 전염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IV는 처음 감염된 3주 혹은 4주 후 정도의 발열오한 인후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급성 증상기라고 하며 2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몸살 감기와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그 이후 8년에서 10년 동안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고 잠복해 있는 무증상기가 유지되며 이때는 환자들이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무증상기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면서 인체 내 면역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면 이때 면역 결핍에 의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인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종류의 다양한 감염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회감염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종양, 치매 같은 에이즈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며 이 시기를 에이즈 증상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상 증상만으로는 에이즈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HIV 감염 후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의 지표는 왼쪽의 파란색 그래프인 CD4 세포수와 오른쪽의 빨간색 그래프인 혈장, 내 HIV RNA 카피수인 바이러스의 숫자 혹은 총량을 확인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HIV 바이러스는 백혈구인 CD4 세포 내에서 급속하게 증식합니다. 이때 빨간색 바이러스 카피수가 급증하며 반대로 파란색 CD4 숫자는 급감하게 됩니다. 이때 가벼운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증상기라고 하며 이러한 상태는 몇 주 정도 지속됩니다. 인체의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바이러스 숫자는 감소하고 림프구 숫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무증상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림프구의 숫자는 정상 상태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그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균형 상태는 수년 이상 지속되다가 면역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다시 HIV 바이러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바이러스 숫자는 다시 증가하고 림프구 숫자가 다시 감소하면서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감염을 포함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면역 결핍 반응이 나타납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HIV 감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면역학적 표지자인 CD4 T 셀 카운트입니다. 이는 인체 내의 면역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는 바이러스 표지자인 HIV,
바이러스 RNA 카피소, 바이럴 로딩의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는 면역을 담당하는 CD4 세포수를 유지하는 것과 일정 수준 이하로 HIV RNA 카피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HIV 치료제의 임상시험에서는 치료기간인 48주 동안 HIV RNA 숫자를 50카피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치료 성공으로 정의합니다. HIV 감염으로 인해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면 다양한 기회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회 감염 아퍼투니스틱 인펙션이란 건강한 상태에서는 질병을 유발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흔한 감염체가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감염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회 감염의 가장 많은 경우는 결핵 감염이며 그 외에 다양한 호흡기 폐렴, 캔디다증, 대상포진, 카포시육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현장에서 보기 드문 감염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면역 저하를 의심하는데 그중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HIV 감염, 즉 에이즈입니다. 실제 에이즈로 인한 사망 원인의 80%가 이러한 기회 감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이즈의 치료는 HIV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입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역 저하에 의한 증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는 CD4 셀 카운트가 약 350 카운트 퍼 마이크로리터 이하로 떨어진 경우, CD4 셀 카운트 감소 속도가 연간 약 100 카운트 퍼 마이크로리터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할 경우에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 외에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에 접촉하여 HIV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HIV 양성 임산부에서 출산 전 아기에 대한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도 항 HIV 치료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직 감염이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직접 감염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중 태반을 통한 감염, 출산 시 산도 감염, 모유를 통한 감염 등이 있습니다. HIV 감염에 의한 신장병증 등의 중요한 신체 부작용 시에도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합니다. HIV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며 레트로바이러스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IV 치료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라고 분류하며 HIV 감염에서 에이즈로 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약물을 처방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와 관리의 목표입니다. 바이러스 증식 중 어느 단계를 막는가에 따라 약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바이러스 복제의 필수적인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필수 효소의 종류에 따라 역전사 효소 억제제, 통합 효소 억제제,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가 있으며 HIV 흡착을 막는 융합 억제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HIV와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생애 주기를 가집니다. 바이러스는 CD4 림프구의 특정한 부위를 인식하여 림프구 세포의 세포막에 달라붙어 융합하면서 바이러스의 RNA가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RNA에서 역전사 과정을 통해 DNA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DNA 조각이 원래 세포의 DNA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후 림프구는 원래의 정상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HIV 바이러스의 DNA를 같이 복제합니다. 복제된 바이러스 DNA에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서 세포 내에서 새로운 HIV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바이러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 약물을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각각의 단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전사 효소, 억제제, 리버스 트랜스크립트아제 이니비터입니다. 약물이 역전사 효소에 결합하여 바이러스 RNA로부터 DNA를 복제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으로 뉴클레오시드에 작용하는 것과 아닌 것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약물로는 트루바다, 데스코비, 키덱사, 컨비비어 등이 있고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 효소 약물로는 스토크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효소, 억제제, 인테그라아제 스탠드 트랜스퍼 이니비터로서 RNA에서 DNA를 거꾸로 복제하는 역전사 과정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이센트레스 그리고 TBK, 엘비테그라비르, 빅테그라비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 프로티아제 이니비터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레아타즈, 그리고 칼레트라가 있습니다. 항 HIV 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약물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칵테일 요법의 성분을 한 알에 담은 복합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약물의 개발과 함께 에이즈는 치명률과 사망률이 감소되면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아닙니다. 이제 에이즈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성 질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의 목표는 지속적인 바이러스 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안전하며 환자가 견딜 수 있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치료 레지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HIV 감염자를 위한 치료 요법을 선택할 때 환자 특성 및 치료 레지멘, 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요인은 특정 범주로 그룹화할 수 있으며 치료요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하에 다양한 정보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에서는 임상의를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군 외에도 청소년, 임산부와 태아, 에이즈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 응급 상황에서의 에이즈 환자 처치를 위한 특수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에이즈 치료의 전문가들이 가장 최신 버전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HIV 감염, 에이즈를 치료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안타리트로바이럴 테라피, 아트의 기본 원칙은 초기에 여러 치료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하트, 하일리 액티브 안타리트로바이럴 테라피, 즉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으로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합니다. 고강도 치료법의 이유는 HIV 같은 RNA 바이러스는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특정 약물의 효과를 피해가는 내성이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연 변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칵테일 요법은 두 가지의 NNTI를 기본으로 한 가지 약제, 즉 넌티 혹은 파이 혹은 통합 효소 억제제를 추가합니다. 2021년 6월에 업데이트된 NIH의 HIV 아트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부 환자에서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이제요법을 신환치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바이러스 로딩, 다른 감염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3제요법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특정 임상 상황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각각의 사례에 따라 과학적 근거의 정도를 표시한 치료 레지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수능도, 어드히런스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능도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대한 수능도는 바이러스 억제의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약물 복용 누락 또는 지연, 치료 중단 및 불충분한 치료, 부분 투여와 같은 낮은 약물 수능도는 혈장 내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농도가 치료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바이러스가 약제에 적응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 내성이 생기면 같은 계열의 다른 약물에도 내성이 생기는 교차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약물 레지멘의 효능, 약동학, 약물 상호작용, 바이러스 적합성 및 내성에 대한 유전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이 수능도와 내성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제내성 HIV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약물의 종류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이러한 약물 내성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2차 전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약물에 대한 수능도를 높이고 적절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치료 목표에 대한 환자와의 합의와 신뢰 구축, 바이러스 로딩의 의미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추가 관찰, 약물 복용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약물에 대한 수능도를 높이고 적절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치료 목표에 대한 환자와의 합의와 신뢰 구축, 바이러스 로딩의 의미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추가 관찰, 약물 복용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의 HIV 감염인의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에 익명으로 HIV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후 계속적으로 보고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수는 총 14,538명으로 남자가 13,589명 93.5%, 여자가 949명 6.5%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이 중단되어 2020년 신원 숫자가 줄었지만 2019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6%의 신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한에이즈 예방협회를 통해 치료 및 질병에 관련된 상담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HIV 에이즈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